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95세에 시작해도 변화는 찾아옵니다. 다만 지금이 바로 그 더 일찍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무릎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적어주시는 15분을 추첨해 관절 영양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실천하신 후의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것처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방해하며 특히 신장 기능과 관절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약화되며 결국엔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제 옆에서 함께 고민했던 김명호 씨 68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는 은퇴 후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버리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죠.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방법들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이것들을 꾸준히 따라주신다면 3개월 후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갱락소통 마사지. 다리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매일 아침 5분씩 무릎 주변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지르세요. 종아리와 허벅지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덮어두면 밤새 회복이 촉진됩니다. 두 번째, 한사병 해소를 위한 온열 치료. 관절 건강의 적입니다. 일주일에 3번 땄약입니다. 강황, 생강, 마늘 같은 항염증 식품을 섭취하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 검은 깨, 다시마 등의 음식도 뼈와 연골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연어와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합니다. 네 번째, 바른 생활 습관으로 관절 보호. 운동 부족은 관절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짧은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좋은 시작입니다. 평소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몸을 움직여주세요. 작은 노력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김명호 씨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하며 단 3개월 만에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중 15분을 추첨하여 관절 건강에 좋은 영양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치료법도 잘못된 생활 습관 앞에서는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가로 가서 10분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특히 햇볕을 받으며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의 생성을 촉진해 관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칭은 어렵지 않습니다. 팔을 위로 뻗고 옆으로 천천히 몸을 굽히거나 무릎을 약간 구부렸다가 펴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어설 때나 앉을 때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앉을 때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 엉덩이부터 의자에 닿게 하고, 일어설 때는 다리의 큰 근육을 사용해 상체를 밀어 올리듯 움직이세요. 걸을 때는 평평한 길을 선택하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발 모양이 변하므로 젊었을 때의 신발을 계속 신는 것은 피해야 하며 매년 새 신발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김명호 씨는 이처럼 생활 습관 개선을 어렵게 느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TV를 볼 때마다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편안한 신발로 바꾸는 등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손자의 돌잔치에서 직접 아이를 안아 올릴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다시 가벼운 등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김명호 씨처럼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 최병국 할아버지, 이미경 여사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꾸준함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따뜻한 소금물로 매일 무릎 마사지를 하며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손녀의 대학 입학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최병국 할아버지는 집 안에만 갇혀 지내다 1년 후 고향 친구들과 당일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다가 작은 움직임들을 통해 1년 후 스스로 30분 동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80% 이상을 스스로 집에서 관리하며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한 치료나 고비용이 아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소개된 방법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일주일간 따라하기 쉬운 계획을 드립니다. 첫째 날, 아침에 일어나 무릎 주변을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무릎을 덮어주세요. 둘째 날, 생강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생강 2-3조각을 물에 넣고 끓인 후 꿀을 조금 추가하면 됩니다. 셋째 날, 식사에 검은 깨 1숟가락을 추가해보세요. 밥에 뿌리거나 요구르트와 함께 섞어 먹으면 좋습니다. 넷째 날, TV를 볼 때마다 30분간 방 안을 한 바퀴씩 걸어보세요. 다섯째 날, 창가에서 햇볕을 받으며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여섯째 날,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20분간 담그면서 발가락을 움직여보세요. 일곱째 날, 앉고 일어설 때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곧 몸에 배어 노력 없이도 가능해질 겁니다. 저는 88세의 나이에도 매일 산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가벼운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활 습관 덕분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스스로 걸어다니며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 50년 의료 경험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95세에 시작해도 변화는 찾아옵니다. 다만 지금이 바로 그 더 일찍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무릎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적어주시는 15분을 추첨해 관절 영양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실천하신 후의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